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프첼라입니다. 이번에는 한 나약한 인간의 이야기에 대한 책,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읽어봤습니다. 서점에 갔다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읽다 왔는데 끝까지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 책은 외계인과 같은 관찰자 시점을 갖고 태어난 한 나약한 인간의 인생 기록 일지이자 고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계기는 이 책은 제목부터가 파격적이었습니다. 제목만 봤을 땐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인간으로서 실격이라고 묘사를 했을까? 살인자일까? 누군가의 기회를 뺏어서 살았을까? 혹은 어떤 불안당의 삶을 묘사한 걸까? 안톤 체호프 작가의 귀여운 여인과 같은 자아가 약한 인간일까? 여러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상이 든다는 자체로 이미 이 책은 저에게 읽히기 위한 마케팅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인간이 인간으로서 실격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 초반을 읽을 때부터 비극적인 느낌이 나서 애써 그렇게 느끼고 싶진 않았지만 저는 이 책의 주인공이 뭔가 저와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거대한 연극처럼 느꼈던 주인공, 누구나 사랑했지만 누군가의 사랑도 받지 못한 듯한 주인공 요조의 삶에 대해 공감이 되었고 제 인생도 작품을 통해 공감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게 작품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이 책은 액자 구조형의 소설입니다.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나라는 사람은 본격적인 소설 속의 주인공인 나, 오오바 요조와는 다른 인물로 주인공 요조의 세 장의 사진을 묘사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 장의 사진 속에 등장한 주인공 요조는 마치 원숭이처럼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흉내낸 인물로 일반 사람이라면 그런대로 잘생긴 얼굴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장의 사진 속에서 요조는 어린 시절에서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 좀 더 능숙하게 인간의 흉내를 내고 있는 모습에 프롤로그의 나는 기괴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인공 요조는 꽤 부유한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나름 귀여움을 받으며 자랍니다. 요조는 어릴 때부터 꽤 외모가 잘생겼던지 주변의 여자들이 모두 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하인이나 하녀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 요조는 딱히 부모에게 일러바치거나 분노하는 등의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의 불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집안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그런 환경을 조성했을 테고요. 인간을 알 수 없다고 느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던 어린 요조가 택한 나름대로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은 그래서 익살이었습니다. 언제나 남들을 웃기려고 했고 또 사람들은 그런 어린 요조에게 그 익살에 잘 넘어갔으며 귀여워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게 된 요조는 여전히 이 익살로 쇼를 합니다. 몸이 약해 잦은 결석에도 성적이 매우 우수해서 자신의 정체를 들킬 뻔했다고 생각한 요조는 이 익살로 한껏 자신을 감춥니다. 그러던 중 체육 시간에 일부러 익살스럽게 실수를 했는데 한 친구가 요조의 실수가 의도적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다케이치라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겨서 거의 반에서 아무도 친구가 없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요조에게 다가와 얘기합니다. 일부러 그랬지? 요조는 거의 삶이 흔들릴 만큼 이 친구의 말에 흔들립니다. 자신이 쌓았던 익살꾼 이미지를 친구가 위협할까봐 친구의 죽음까지도 생각하지만 요조는 어떤 욕구나 의지가 그렇게 강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 생각은 그냥 그렇게 다행히도 흘러갑니다. 요조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집에서 나와 하숙 생활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우연히 호리키 마사오라는 한량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호리키에 의해 요조는 속세의 쾌락, 술, 여자 등에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조의 여성 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요조는 어릴 때부터 늘 세상에서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술집에서 일하는 스네코를 만나 그녀가 죽고 싶다고 하자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네코는 죽고 요조는 살아남습니다. 이 사건으로 요조는 집안에서 보낸 사람, 옛날에 넙치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집에서 하숙 생활을 내지는 보살핀 비슷한 것을 받게 됩니다. 요조는 이 갑갑한 집을 나와서 호리키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여자 기자와 만나 여자의 집에서 정부로 지내게 됩니다. 이 여 기자와 살면서 만화가로 일하는 등 꽤 착실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 기자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요조를 아빠라고 불렀지만 어느 날 진짜 아빠를 갖고 싶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다시 요조는 그나마 착실하던 생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다시 여자 기자의 집을 나와 스탠드바의 윌층에 얹혀 살게 됩니다. 책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스탠드바 마담의 집에 얹혀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요시코라는 처음으로 요조보다 연하인 여자를 만나서 거의 결혼 생활과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시코와는 꽤 아기자기한 삶을 유지하지만 요시코가 유린을 당하는 걸 목격하고 호리키와 함께 그것을 무력하게 방관만 하다가 다시 예전의 방탕한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약에 중독되고 끝내 넙치라고 불리던 사람에 의해 정신병원에 가둬집니다. 인간 실격. 이제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였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요조는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릴 때 요조를 귀여워했던 형이 병원에 찾아와서 요조를 요양할 곳으로 데려가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소식도 전해줍니다. 진정한 패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나는 더욱 얼빠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없다. 내 가슴 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그 그립고도 무서운 존재가 이제는 없다. 이렇게 요조는 생각합니다. 요양을 하면서 테스라는 하녀에게 요조는 돌봄을 받는데 이 테스에게서도 요조는 이상한 방법으로 겁탈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쓰여있지 않습니다. 이제 요조는 겨우 27살이 되었지만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모두가 그를 40대 이상으로 봅니다. 에필로그에서 또 다른 나라는 사람에게 요조에 대한 기록을 보여준 것은 요조를 스탠드바에서 생활하게 해주었던 마담이었습니다. 요조의 수기를 읽었던 마담이 소설의 재료로 사용하라고 이 에필로그의 작가에게 전달해줬던 것입니다. 마담은 요조를 하느님처럼 좋은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나빴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요조가 죽었는지 어떤지는 소설에서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고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조의 수기를 맨 처음 접한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에필로그와 프롤로그에 잠깐 비출 뿐으로 이 소설은 액자 구성이라고 해도 테두리가 상당히 얇은 액자 구성입니다. 저는 이 요조의 수기를 전달해주는 나라는 인물이 궁금했는데 이유는 요조의 사람 흉내를 알아본 몇 안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조의 사람 흉내를 알아본 건 요조의 인생에서도 몇 안 되는데 누군가 진작 요조의 쇼를 알아보고 제대로 된 인생에 대한 가이드를 해줬다면 요조는 27년이라는 인생을 그렇게 보내게 되지 않았으려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요. 만약 요조가 살아서 늦게라도 요양을 통해 제대로 자신의 인생을 추슬렀다면
그의 인생은 이제 27살 청년으로 충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요양을 돌아주던 테스라는 인물 등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대로 된 요양을 하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족, 아버지만이 요조를 구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요조의 인간 흉내를 쇼라고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둔감하고 엄격했습니다. 아마 요조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이거나 혹은 죽음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조의 첫 번째 수기 첫 문장부터 강렬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부끄러움이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저는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그림의 배경이나 뒷이야기를 잘은 모르지만 처음으로 이 그림의 의미가 수치심으로 인한 당황과 같은 감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주인공 요조라는 인간을 마치 정신분석학자처럼 혹은 오은영 선생님처럼 분석하고 이 지점에서 누군가 어떤 조치를 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제 생각의 요조는 어릴 때부터 지나친 똑똑함으로 자아의식이 과잉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간 실격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표정과 익사를 그렇게까지 꾸며낼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될까요? 어쩌면 어른이 되어 쓴 수기에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조작되어 기록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요조가 엄격하지만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더라면, 요조가 조금만 더 주변에 무심했더라면 요조는 꽤 괜찮은 인간으로 자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데 요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마침 얼굴도 잘생겼고 노력 없이 성적도 너무나 잘 나왔고 요조에겐 그런 행운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일하게 형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요조를 돌봐주긴 하지만 그 돌봄은 가족이 아닌 하인이나 하녀들에 의해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요조는 하인과 하녀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몹쓸 짓을 당하는데 확실히 아이는 자기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게 최고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부유한 환경 때문에 부모가 요조에게 간접적 육아를 함으로써 요조의 인생을 엉키게 한 것이 아닐까요? 하긴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분기점을 생각한다면 정말 끝도 한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조의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분기점을 생각하는 건 어쩌면 저와 요조의 공통점을 통해 어떤 공감을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요조는 자신의 인생을 수기의 형태로 썼지만 그 시점이 마치 나라는 본체 뒤편 머리 위에 혼을 둥둥 띄운 채 관찰을 한 듯한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뭉크의 절규처럼 그 혼은 금세라도 공중으로 날아가서 증발해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조는 어떤 극심한 고통도 간접적으로 둔탁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스스로의 일생을 일종의 쇼처럼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런 점이 저와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일종의 자의식 과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잉된 자의식은 어느 순간부터 대부분 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으로서 실격된 요조를 보면서 자신의 자의식 과잉이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잘 느꼈고 저도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한 끊임없는 빨간펜 채점지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걸 그만두는 방법을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긍정적이고 스스로를 용서하면서 기대를 낮게 하려고 노력하고 몰두할 거리들을 늘려야겠다고 얼핏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이거나 스스로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이기 때문이라는 걸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조는 적당히 운 좋은 인간이었던 게 성인이 되어서도 하녀를 통해서라도 자신을 돌봐주는 형이 있었고 어딘가에는 그를 받아주는 인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주로 여자였고 요조는 그들과 제대로 공감하거나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면은 요조의 인생에 오히려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 나빠진 아이와 같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조가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했던 건 아마 어릴 때부터 목격했던 어른들의 앞뒤가 다른 행동들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아이 앞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하는 어른들이 있었는데 아마 아이가 대부분 모든 걸 잘 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스타일인데 지금도 그 어른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기억납니다. 사실 그런 행동들은 어른들만 해당된 게 아니긴 했습니다. 아마 요조는 그런 어른들 때문에 연극을 시작했을 테고 원체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는 어른들 틈에서 자신도 연극을 해야 한다고 들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인간 흉내를 가장 못 내는 건 요조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조에게는 잘생긴 외모라는 자산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많은 여자들이 요조를 이용했고 요조도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요조는 여자들의 습성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저도 그런 면이 있어서 소설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는 저도 여자라는 부분이 모순적이긴 하지만요. 제가 어릴 때 관찰한 여자들은 알 수 없이 친절했다가도 알 수 없이 히스테리컬해지며 저를 핥히곤 했습니다. 제 가족부터 친척 혹은 동사무소에 가면 여자 직원 언니들, 유난히 히스테리컬했던 주변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들과 너무 잘 지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스테리한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면서 점점 더 여자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저는 어느새 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다소 남성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요조와 비슷한 쇼이자 여자들과 어울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어른이 되어서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요조가 느낀 대로 여자는 정말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도 남편이나 다른 남자친구들에게 어려웠을까요?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어려운 여자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라 소속감으로서 말입니다. 요조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요조는 두 명의 인간들에게 털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호리키, 하나는 넙치라는 인물입니다. 호리키는 요조에게 거의 얹혀 살다시피 하면서도 요조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으면 독사처럼 차갑게 경계를 지키는 인물입니다. 요조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에 대한 인간 실격이라는 비웃음으로 매번 이 관계를 넘어가 줍니다. 그렇게 관계가 기울면서 비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염전 노예나 못된 친구들에게 무기력하게 맞으면서 지냈다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외로워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조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이 호리키가 속세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듯이 이런 인생도 동물의 왕국 속에 먹고 먹히는 장면의 하나일 뿐입니다. 호리키는 그냥 하이에나의 삶을 살았을 뿐이죠. 요조는 타인의 암시에 잘 넘어가는 타입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왜 이런 부분까지 잘 닮아 있는 거야 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이 자기 암시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 어릴 때부터 강압적이었던 부모의 모습이 스스로의 자아로까지 확장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강압성은 같은 부모라도 자식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또 자식 입장에서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요조가 바로 강압적인 부모의 입장이 몰빵되고 요조 스스로도 그 강압성을 섬세한 감성으로 심하게 느낀 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조가 일종의 힘없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남의 암시뿐 아니라 저의 암시도 잘 통하고 그래서 어떨 땐 말이 안 되는 행운이 찾아올 때도 있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자기 암시를 이용해서 예전처럼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보기로 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집안은 원래 가난한 농민 계급이었다가 우연히 증조부가 토지를 잡고 이자놀이를 했다가 집안이 고리대금업으로 성공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혐오를 느꼈고 순수를 동경합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어서 이 상황을 어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조의 수기는 곧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아마도 이 작품 속에서 요조의 인생을 비극으로 데려가고 괴롭히면서 자신의 인생을 참회했던 것이 아닐까요? 책에는 다자이 오사무의 다른 단편소설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 형식이 무너진 줄거리가 잡히지 않는 느낌이어서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런 걸 다다이즘이라고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다 읽지 못한 책이 뭔가 찜찜했습니다. 이 책은 중간중간 오탈자가 많은데 아마 옮겨오는 과정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읽는다면 최신 출간된 책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느낌이 있는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2010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궁금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제 블로그 참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